슬기로운 집콕 생활의 필수품은 뭐다? 바로 스릴러죠. 어떤 책들이 재밌었고 어떤 느낌이 남았는지 개인적인 감상평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쭉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아무튼 스릴러라고 하는 스릴러에 대한 에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릴러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장르의 특징은 뭔지, 어떤 작가가 유명하고 어떤 점에서 개성이 있는지 이런 걸 처음 보시면서 여기서 언급되는 책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꽂힌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얇고 괜찮은 책 덕분에 스릴러를 잘 모르던 분들도 충분히 시작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제일 처음 읽었던 굉장히 유명한 책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 읽은 책은 밀리에서 읽었고요. 요즘에는 신작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대표작으로는 이 작품이 꼽힙니다. 바로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라는 작품이 소설이에요. 적당히 잘 살고 있는 미국의 변호사가 주인공입니다. 어릴 때는 사진가를 꿈꿨는데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변호사를 하면서 그냥저냥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려진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네에서 제일 못난 쓰레기 같은 새끼랑요. 어떡합니까? 빡이 쳐서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죽였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내가 쌓아온 삶이 있는데 이 변호사로서의 삶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주인공은 파국으로 치달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좋은 삶을 살게 될까요? 너무 뻔한 살인이 아니라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이 일어났고 범인이 누구고 뭐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트릭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 이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주인공의 인생 자체에 대한 매력과 몰입이 되면서 빨려 들어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작품이 아니라면 다른 소재나 다른 환경,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쓴다면 어떻게 풀어낼까 이게 궁금해서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찾아봐야지 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 기욤 미소라는 작가 있잖아요. 근데 딱 받은 느낌이 기욤 미소가 되게 전형적인 유러피언 스타일이라면 더글라스 케네디는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유럽과 미국의 차이. 딱 그런 느낌의 차이점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책은 출판사에서 제공을 받은 책인데요. 아쉽게도 별점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개인적인 취향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스토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어느 정신병원에 그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를 만나기만 하면 뭐 간호조무사라던가 의사라던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인물인데 이 환자를 내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를 맡아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조의 비밀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일이 더 꼬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어떤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완벽함이 있고, 그리고 또 의학적인 그런 전문적인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번역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왁구가 괜찮은 편인데 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점수가 낮았냐? 이건 진짜 개취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소설로서 재미나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뭐야 소설이 그렇게까지 막 판타지적인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가 아닌데 되게 막 세련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상하고 몽환적인 어떤 그런 게 등장한 느낌이라서 조금 생뚱맞고 별로였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사일런트 페이션트라는 책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추천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인기가 많아서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별점도 높은 편이죠. 지금 바로 소개해드렸던 그 환자랑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침묵하고 있는 환자잖아요. 남편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화가 엘리샤는 정신병동에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그녀를 치료해 보겠다고 달려든 테오라는 이 심리 상담가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샤의 비밀에 계속해서 가까워지게 되어 그녀는 왜 자꾸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그녀의 남편은 정말 그녀가 죽은 게 맞는지 이런 비밀들을 하나둘씩 파헤쳐 가는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커다란 반전이 딸려 나옵니다.
스릴러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던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릴러 장르에 입문하신 분들이면 와우 하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그런 반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소설에 점수를 많이 준 이유는 이 소설의 어떤 문체, 문장의 느낌 때문인데요. 빅픽처에서는 굉장히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고 마치 상사한테 보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투가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여기서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미스 형사는 하루에 2갑이나 피우는 헤비 스모커인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스키도 줄곧 마시는 타입이다 라는 문장이랑 스미스 형사가 잠시 꼈다 벗은 장갑에서조차 말보로 향이 배어나올 정도였으며 상사 카타리나의 질책이 심해지자 이제는 평일에도 위스키를 싸서 퇴근하기도 한다. 이 두 문장 중에서 어떤 게 더 취향에 맞으세요? 빅픽처는 이런 느낌이었던 거고 사일런트 페이션트는 이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어느 문체를 더 좋아하시는지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난 이런 것 때문에 더 더글라스 케네디가 좋은데 난 이것 때문에 이 작가가 좋은데 라고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TMI 같긴 하지만 여기에 0.5점을 더 준 이유가 배경이 런던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제가 미국을 잘 모르고 대신에 런던에 한 2주 정도 어릴 때 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지명이나 이런 게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말 개인적인 이유지만 사람은 낯선 것보다는 어떤 이런 익숙한 거에 대한 호감을 느끼다 보니까 소설을 고르실 때 내가 조금 더 오래 여행을 했던 곳이 배경이 된다. 조금 더 익숙한 그 외국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배경이다. 그런 책을 고르시는 게 조금 더 낯선 걸 줄여주고 재미를 2배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명이 나왔을 때에도 이 거리감이 쉽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 장소의 느낌이 확 그려지면은 아무래도 글자만 읽으면서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입문을 하시는데 책을 고르신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책은 넬레 노이하우스의 잔혹한 어머니의 나을입니다. 이 작가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책도 굉장히 많은데 비교적 최신 거를 한번 읽어봤어요. 1권, 2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스토리는 꽤나 긴 편입니다. 혼자 사는 80대 노인이 사망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갔는데요. 그 집 뒤에 있는 그 강아지 집을 뜯어보니까 시체가 나옵니다. 이 집에 혹시 연쇄살인범이 살았던 적이 있나? 라고 봤는데 이 노인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10명 정도를 입양을 해서 키웠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여기서 나온 유골에 그리고 심지어 더 많은 시체들이 나오는데 이 연쇄살인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를 밝히는 소설입니다. 저는 좀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두꺼운 소설인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진짜 많아요. 누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인물 소개하는 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1권에 한 초반 한 40%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덮을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권의 마지막쯤에 가서는 빨리 2권으로 넘어가서 끝에 결말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두둑 읽었습니다. 초반에 진입장벽이 꽤 있는 편이어서 이런 장편을 도전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거나 그런 외국인 이름이 나오면 잘 모르겠다. 심지어 여기서는 동성 커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였나 여자였나? 내가 그렇게 편견이 많았나? 왜 파악이 안 되지? 이런 거에서 진입장벽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끝까지 뚝심 있게 독서를 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굉장히 재밌게 읽힐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었던 게 더글라스 케네디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더글라스 케네디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짜놓은 어떤 서사 줄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줄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감성이나 사람의 감정이 중간중간 딱 적절하고 필요한 만큼만 교각으로서 지탱을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 넬레 노이하우스의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 살인을 한다던가 이런 악마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마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거대한 그 지탱하고 있는 여기를 조금씩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간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바로 별점 5개의 주인공입니다.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라는 소설인데요.
작가님이 누구신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영화 동갑내기 거래하기와 그 드라마 청춘시대와 연애시대를 썼던 분이시래요. 근데 그렇게 막 감성 멜로 이런 영화가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누군가가 죽고 죽이게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무튼 스릴러에서 보다가 이 책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2016년에 나왔던 책이라서 여러분들도 도서관에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한국형 스릴러입니다. 충청도 사투리를 이렇게 맛깔스럽게 썼나 싶은데, 스자도 몰라? 첩의 아들 말이야.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 발음이 으가 되는 그런 충청도식 사투리의 그런 매력이 아주 제대로 살아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그런 분위기가 가지는 한국인들만이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진짜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너무 상심해 하실까봐 이 삼수생 백수인 무순아, 네가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 외롭지 않게 좀 도와드려라 라고 했는데, 완전 백수잖아요. 맨날 늦게 일어나고 시골은 심심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무순이가 사실 어릴 적 6살 때 왔었던 그때 자신이 남겨놓고 간 흔적을 발견하는데 마치 보물지도 같은 거죠. 마을에 하나 있는 종갓집에 어딘가에 뭔가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모양의 그런 조각품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헤치다 보는데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무순이 네가 어릴 때 여기 왔었는데 그날 이 마을에 사는 3명의 소녀가 사라진 일이 있었어. 근데 너는 다행히도 할머니가 데려가줘서 살았는데, 어떤 살인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잔혹하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뭐랄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의 깊숙이 다가가면서 그랬어야만 했던 결정, 어떤 부모님이 딸에게 가지는 감정,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선 이렇게는 못 살았을 것 같은, 그때는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때문에 막 무섭다라기보다는 되게 재밌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딱 이거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한 2시간 반인가? 진짜 앉아서 자리를 안 뜨고 끝까지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키득대면서 웃을 수 있고 어떤 한국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잘 살아있어서 재밌고 쫄깃하게 읽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입문자들이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아무튼 스릴러라는 책에서 발견한 정말 귀한 원석, 그런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명품을 얘기할 때 샤넬을 빼놓을 수 없을 것처럼 저에게는 이 셜록 홈즈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또 책이 워낙 많기도 하고 밀리에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 책이라서 그런지 되게 여러 가지 판본과 여러 가지 출판사 책들이 있는데 드라마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책으로도 볼만한 재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셜록 홈즈, 되게 옛날 책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문 채취나 DNA 채취 이런 과학 수사를 할 수 없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정말 그 사소한 힌트에서 뭔가를 쫙 읽어내는 그 셜록 홈즈의 매력에 되게 빠지게 돼요. 그런 정말 똑똑하고 또 매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그 셜록이라는 매력에 탁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고풍스러운 옛날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과학적 수사 없이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또렷하게 작은 힌트로 사람에 대한 모든 걸 파악을 해서 알아낸다고 감탄을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저도 한 중학생 때부터 심심할 때는 도서관에 가서 항상 이걸 빌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막 신발 사이에 끼어있는 그 체육부 학생의 그 모래, 막 이런 에피소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쨌든 빼놓을 수 없고 너무 잔인한 게 싫고 어떤 그 당대의 어떤 그런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아무따 바로 셜록 홈즈를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셜록 홈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기 없구나. 밀리에는 없었는데 여러분 에거사 크리스티 아시나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도서관에 가면 책이 이만큼 있을 겁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여담으로 이분이 자신이 가명으로 발표를 했던 그 미스테리가 아닌 장르의 소설도 있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이런 거죠. 영화에서 반전이 있는 영화다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식스센스,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반전이 있는 소설의 대명사는 바로 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사람들이 10명 정도가 작은 섬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죽인 거죠? 이게 바로 반전에 해당하는 그런 트릭인데요. 여러분은 진짜 쫄깃쫄깃해진다. 이것도 셜록 홈즈처럼 막 과학적인 수사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그 숨어있는 트릭에 다가가는 재미가 있는데, 에거사 크리스티의 다른 책들을 읽어봐도 정말 시리즈로 쌓아놓고 읽어도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있습니다. 일본 미스테리 소설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굉장히 다작을 하기도 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범인 없는 살인의 밤이라는 책입니다. 왜 이 책을 제일 좋아하냐면, 몰랐는데 이런 면에서 상처를 깊이 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비틀릴 수도 있구나. 이 원인과 관계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책이 좀 더 참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따뜻한 휴먼 드라마도 잘 못 쓰고 연애소설은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어느 걸 읽어도 그렇게까지 엄청 재미없다라는 느낌은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은 한 번에 몰아서 읽기가 싫은 게,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읽었던 그 내가 죽은 그 집인가? 거의 박진영이 왜 생각나지? 그 책에서 보면은 그 가족 간에 얽혀있는 그런 뭉쳐있는 문제가 좀 제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소재였어요. 근데 그런 느낌의 소재가 자주 등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읽고 싶은 책은 아닌데 가끔씩 심심할 때 시간 때우기엔 되게 좋아요. 그런 더글라스 케네디가 계속 나오네? 더글라스 케네디가 되게 치밀하다면 일본 작가는 되게 섬세하잖아요. 나중에 밝혀지고 난 후에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도 나름 섬세하게 처리를 하는 게 일본 소설들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스릴러들은요, 그런 논리적인 완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서는 다 기준 이상이에요. 그래서 다들 재밌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더 그 사람이 자주 쓰는 소재, 그 사람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장의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더 취향을 타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사일런트 페이션트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되게 반전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웃기면서 궁금해지게 될 수 있다니라는 게 너무 재밌었던 한국식 스릴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다양성을 기대하게 되는 게 바로 더글라스 케네디였고요. 그리고 넬리 노이아스가 재밌긴 재밌었는데 어떤 그런 살인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겐 조금 무서운 편이어서 이 작가는 조금 굉장히 뜸하게 가끔씩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스릴러 작가와 작품은 어떤 거였을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받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읽어봤는데 역시 지루한 시간 보내는 데는 스릴러가 최고다! 라는 진리에 도달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쭉 스릴러 읽다가 이렇게 여러 권 모아서 한번 여러분을 만나러 올게요.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 스릴러 여러 권 읽은 이야기, 오늘 책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